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5년 3회 2015년 기출도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은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방 합격을 위하여 고고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환 참고하시면서 강의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내용 한글 파일과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기본 작업 1은 직접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셀당 부분 점수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작업 2번에 1번부터 들어갑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은 바탕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탕체 엔터, 그 다음에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서 여기 글꼴 글자 크기를 18로 넣습니다. 그리고 굵은 기울임꼴이죠. 굵게와 기울임꼴을 같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F3까지 이 범위를 잡고 셀 스타일 강조색 2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스타일에 있습니다. 셀 스타일에 강조색 2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4에서부터 D15까지, C4에서부터 D15까지 영역은 쉼표 스타일이 여기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 쉼표 스타일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쉼표 스타일을 주시고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24부터 25까지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맨 뒤에 원과 함께 천 단위를 넣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1번 눌러대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눌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면 이 중에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와 함께 원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샵, 샵 0을 지정을 하고 여기 뒤에 큰 따옴표와 함께 원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천 단위와 함께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5셀이면 여기 짬뽕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메모의 내용은 효자 메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자 메뉴. 띄어쓰기 정확하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크기, 이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외곽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메모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고 항상 표시는 마우스 지나가면 없어지죠. 그래서 마우스 다시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하면 항상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셀의 효자 메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A5부터 F15까지 모든 테두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작업 2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기본 작업 3번에 고급 필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공연 요금이 2만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면서 그러면 AND 조건이겠죠. 애매량이 1000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 조건은 A18부터 C11까지. A18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연 요금 복사를 해도 상관없겠죠. 공연 요금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A18에다가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 이번에는 애매량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복사. 다음 그 옆으로 B18에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을 할 때는 오타 띄어쓰기 정확하게 주의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2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 이상. 애매량이 아니라 예매량이죠. 1000이 되겠습니다. 1000. 이렇게 해서 두 조건이 이면서 AND 조건입니다. 결과 위치는 A22번부터 현재 모든 필드, 어떤 특정 필드를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상설 시험에서는 모든 필드가 아닌 일부 필드만, 만약에 여기만 갖고 와라 라고 하면 이 필드들만 미리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시험에 나오지 않는 유형의 문제들도 상설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설 문제,
저희 카페 내에 상설보고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마무리 시점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데이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동 범위 잡혀지죠? 안 잡혀지면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조건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자, 다른 장소의 복사 어디서부터? 자, A22번부터.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만든 내용들만 이렇게 필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고급 필터 마무리하고 계산 작업은 잠깐 통당 건너뛰고 분석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문제는 시나리오 문제가 되겠네요. 시나리오에는 이름 정의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겠죠. 자, 이름 정의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B20셀. 자, B20셀의 이름은 회원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20셀의 할인율은 회원 할인율. 엔터. 회원 할인율. 그 다음에 C20셀은 비회원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16이네요. I16은 여기죠. I16은 판매 총액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타 나면 어떻게? 수식의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학점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지워버릴게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수익률도 지워버리고. 자, 이거 원래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뒤에 문제 나오는 거 아닌가 역시도? 자, 수익률 지우고. 자, 여기도 지우고. 자, 이렇게 REF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지금 이름 정의한 거 뭐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그 다음에 판매이익 총합계. 여기 있죠. 판매이익 총합계. 자, 그리고 이 두 부분은 고급 필터할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대로 냅두시고 이 세 개만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와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자,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먼저 할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 인상. 자, 그리고 할인율 회원은 몇 프로? 20%. 원래 15, 10이었는데 20, 15로 변경을 하고 싶다. 어디를? 이 두 개를 변경하고 싶다. 확인. 얼마로? 0.2 또는 20%도 가능합니다. 자, 15. 자, 퍼센트 귀찮으면 직접 입력을 합니다. 20%. 그 다음에 여기는 15%. 자, 첫 번째 시나리오 1을 이름을 추가한 거죠. 계속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는 할인율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회원과 비회원의 금액을 할인율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고, 자, 이번에는 10%, 두 번째는 5%라고 조정을 했습니다. 5%. 자, 10%와 5% 놓고, 그러면 할인율 인상과 할인율 인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 자, 할인율이 B20, C20이 변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판매액 총액에 라고 했습니다. 판매액 총액, 여기가 아까 우리가 이름 잡아놨었죠. 판매 총액 합계라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즉 결과셀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원래 15%, 10%였는데 20%로 변경됐을 때 26억, 또 10%, 5%로 변경됐을 때 30억 정도의 시나리오로 변경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이 인상됐을 때, 인하됐을 때 원래의 값과 달라야 되겠죠. 원래의 값과 똑같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의 경우에는 자, 피벗 테이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자, 필드를 포함해서 맨 아래까지 블록을 잡고 삽입에 자, 피벗 테이블로 들어갑니다. 자, 결과를 어디에다가 A22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A22에 따라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위치를 A22로 잡아줍니다. 자, 확인. 자, 그런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을 통해서 자,
납품업체. 납품업체는 보고서 필터로. 자, 제품명은 행레이블로. 자, 그 다음에 열레이블에는 납품일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납품일을 열레이블로 옮겼습니다. 자, 값세는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라고 됐습니다. 현재 납품일, 열레이블에 납품일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납품 수량과 납품 수량 넣습니다. 열레이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납품 총액 들어갑니다. 납품 총액 들어가다 보니까 시그마가 생깁니다. 자, 이처럼 값 부분에 2개 이상이 들어오면 시그마 값이 자동으로 생긴다. 자, 그리고 납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먼저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 커서를 놓고 자, 디자인에 가서 보시면 총합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과 열의 총합계 해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의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빈셀도 해봤었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를 각각 표시를 체크 해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행과 열의 총합계 해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22에서 시작을 했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요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에서 역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 형식으로 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열레이블, 행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열레이블, 행레이블. 자, 이거는 압축 형식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개요 형식으로 변경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필드명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는 셀 서식. 자, 납품 수량의 합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얘는 우선 닫아버릴게요. 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옵션에서 필드 목록을 다시 꺼내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자, 셀 서식을 이용하여 마우스 오른쪽. 자, 여기 홈에 보면 쉼표 스타일도 있게 합니다. 근데 이건 쉼표 스타일이고 문제에서 셀 서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라고 되어 있죠. 숫자 범주 중에 숫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용자 지정이 아닙니다. 숫자 중에 숫자 범주를 선택해서 자, 천단위 구분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혹시 소수 자릿수 지정하면 소수 자릿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셀 서식을 이용하라는 건지 표 숫자를 이용하라는 건지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라는 건지 또는 홈에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커서가 밖에 빼놓고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자,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의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이거는 매크로가 절대 참조 방식으로, 상대 참조가 아닌 절대 참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 거 빼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학과명에 총원을 구하는 매크로, 여기다 총원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밖에 놓고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총원입니다. 총원.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제 기록 중지. 지금부터 하고 기록 중지를 눌러라 그 소리죠. 자, 는 썸 가로 열고 자, 이 범위를 이렇게 쭉 잡아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정보통신학과는 32명이 되겠네요. 쭉 아래로 채우기 핸들하고 밖으로 빼내고 기록 중지로 갑니다. 기록 중지. 도형은 나중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매크로입니다. 서식 매크로. 자, 다시 매크로 기록. 이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매크로 기록 누르고 두 번째 서식 매크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어디서부터 A3부터 I3까지. 자, 홈에 와서 표준색. 자, 채우기 색은 빨강입니다. 빨강으로 채우고 글꼴은 노란색으로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글꼴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밖으로 빼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먼저 도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삽입에 도형의 직사각형, 사각형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B12, C13입니다. 자, 그럼 B12 여기가 있습니다. B12부터 Alt키를 누르고 C13까지. 자, 이 안에다가 텍스트를 뭐라고? 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총원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발도구 양식에 있는 거네요. 이번에는 개발도구. 자, 여기 보면 컨트롤에 삽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합니다. 어디에다가 22. 자, 22면 여기서부터입니다. 22부터 F13까지. 자, 이렇게 놓고 바로 매크로 지정이 나오니까 자, 서식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뭐로? 자, 서식으로. 자, 도형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산 지우고, 자, 여기도 지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채우기 없음. 얘는 자동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먼저 총원 계산됐죠? 총원 서식 이렇게 빨간색에 노란색 들어가는 서식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작업. 자, 차트 작업 먼저 여사원의 하반기 실적이 표시되도록. 자, 먼저 상반기밖에 없네요. 상반기. 자, 하반기를 표시하라고 그러는데 전체 하반기가 아니라 여사원만, 여자만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Shift로 누르면서 추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이 부분, 깜빡거리는 그 옆에 부분만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홀랭 모양이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홀랭 뭐야 이게?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겠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영문자 Z 키를 누르면 되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렇게 컨트롤 연속되는 거라면 여기다 쭉 잡아버리면 됩니다. 연속되는 거라면. 그런데 여기에 건너뛰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블록을 잡을 때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영역을 잡아야 됩니다. 또 여기 잡고 여기가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연속, 즉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속되게끔 블록을 잡지 않으면 결과가 이상하게, 차트에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되나요?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또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하반기 마우스로 잡습니다. 차트 선택 안 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만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자들만 잡아야 되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했습니다. 이때 컨트롤 C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2007 버전에서는 이런 작업이 안 되는데 2010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차트 선택 들어가 보면은 상반기 여자, 남자, 하반기 여자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반기 내용, 여사원의 하반기 내용을 추가했고,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차트 제목은 여사원 띄고 영업 띄고 실적 띄고 현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궁서체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자, 궁서체 홈에 와서 여기를 궁서체로 바꾸겠습니다. 자, 궁서체.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별도로 지시 없고 글꼴색을 표준색의 주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주황 여기 있습니다. 주황.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채우기 색은 파랑. 자, 이게 파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궁서체 주황 파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왕조연 요소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조연이면 여기네요. 왕조연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351과 391을 이렇게 왕조연에다 표시하라는 거죠. 자, 먼저 왕조연의 상반기 파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선택이 돼요. 다 선택. 이때 원모 타임 한번 더 클릭을 하고 그러면 얘만 선택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또다시 빨간색을 클릭하면 전부 다 선택됩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추가 누르면 위에 값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351과 392 왕조연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항목 마무리하고 자, 네 번째 세로 축의 최대값을 500, 주 단위를 100으로 자, 여기 450에 지금 현재 50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00에 500으로 주라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최대값을 500으로 줘라. 주 단위는 100으로 줘라. 라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0에서부터 500까지 주 단위가 100씩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200, 300, 0부터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트 영역 테두리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와 둥근 모서리를 넣어라. 자,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먼저 그림자 들어갑니다. 그림자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죠. 자, 옵셋 오른쪽 아래 대각선 놓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와 둥근 모서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3회 모두 마무리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안 됐어요. 시험장에 가서 다 했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아이고 큰일 나버립니다. 자, 계산 작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부터 갑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average if s, count if s, sum if s. s가 붙어 있네요. s가 붙어 있다라는 말은 조건이 2개 이상이다. 80점대. 이 문제도 앞에서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80점대라는 말은 80부터 89점까지. 자, 지금 현재는 인원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학생 수를. 따라서 평균을 구하라, 합계를 구하라, 학생 수를 구하라. count if s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엔디언 선자와 함께 명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count if로도 풀어봤었죠. count if로도. 자, count if s, count if 모두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출제도 된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count if s로 할 때와 count if로 할 때, 자, 특히 count if로 할 때는 먼저 80점 이상을 다 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85, 87, 뭐 90, 95, 100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80점 이상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것만 우리는 원하죠. 이것만. 그러면 90점 이상 되는 거, 90점 이상 되는 3명을 빼버리면 2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unt if로 할 때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조건을 이용해서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을 빼주지만 count if s는 조건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90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조건 count if s와 count if의 차이점 정확하게 구별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다 하겠습니다. 는 count if s가 되겠죠. if s 가로 열고. 자, 먼저 조건이 뭐였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그랬습니다.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범위 절대 해도 안 해도 상관없죠. 기본적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80 이상 컴마. 자, 80 이상이 빠졌네요. 80 이상.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이 범위를 잡고 절대 컴마. 자, 90 미만이 되겠습니다. 90 미만. 자, 그리고 뒤에 엔디언 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넣어주면 마무리됩니다. 자, 3명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1명, 2명, 3명.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라톤의 기록을 이용하여 빠른 3명은 입상, 나머지는 공백을 줘라. 자, 3명 스몰 함수를 줬네요. 자, 빠른 3명인데 스몰을 왜 줬죠? 빠르다라는 말은 속도가, 기록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먼저 스몰 뭐가 막 올라오죠? 자, 스몰. 자, 이 범위에서 컴마 세 번째. 자, 네임이네요. 네임은 함수명을 잘못 쳤어요. 함수명을. 자, 스몰. 자, 그랬더니 0.52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값 이거를 시간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일반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소수점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15분, 1시간 15분이면 이게네요. 아, 얘가 세 번째라는 거죠. 세 번째. 자, 빠른 3명. 그러면 1시간 15분보다 빠른 8분, 또 3분, 15분. 이 3명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3명만. 이 3명만 입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공백이다. 즉, 얘보다 빠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이게 세 번째 값입니다. 이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얘보다 작냐? 오케이. 작냐? 아니요. 작냐? 아니요. 작냐? 아니요. 작냐? 오케이. 자, 얘 세 번째로 큰 값보다 작으면 3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소식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갈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때 이 부분은 전체 범위죠.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해야 돼요. 아래로. 그러면 이 부분은 변하겠죠. 변하지 않도록 F4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1시간 15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if 가로 열고 뭐가? 얘보다 작으면 같아야 되겠죠. 같은 것도 있어야겠죠. 세 번째로 큰 거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래야 아까 08이라든가 03이라든가 15 자기 자신도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으면 뭐라고? 자, 입상 아니면 공백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분짜리 입상, 그 다음에 아까 여기 3분짜리 입상, 15분까지도 입상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절대 주소를 해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끌면 자, I3은 I4, I5 내려오지만 얘네들은 내려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필요 없는 건 반드시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차량 오부제 문제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lookup과 write 함수가 주어졌네요. vlookup과 write 함수. 자, 오른쪽 한 자리, 차량 번호 끝자리 한 자리를 이용해서 자, 5이면 금요일 날 쉬는 날이고, 또 9이면 목요일 날 쉬는 날이고,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끊겠습니다. 자, 하나, 그리고 나서 엔터. 자, 이렇게 넣으면 마지막 한 자리가 나옵니다. 5, 9, 8. 자, 그러면 얘는 5번이니까 금요일. 자, 9번이니까 목요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left, right, mid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얘가 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vlookup, hlookup을 이용할 때는 곱하기 1을 해야 숫자 타입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문자예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골 때려. 얘네들 장난하려고 문제를 이렇게 낸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정석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오류가 나버립니다. 왜? 자, 여기 앞에 보면 작은 따옴표를 집어넣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집어넣었다라는 건 얘는 숫자가 아니다. 문자다라는 말입니다. 문자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아니돼요. 아니돼. 자, 아무 생각 없이 정석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네가 만약에 이걸 안 넣었다면 우리가 곱하기 1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색을 칠해놨습니다. 연습 삼아 해보시라고. 여기에는 작은 따옴표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로. 자, vlookup 가로 열고, 자, 이 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 안에서. 절대 두 번째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5번이니까 금요일, 9니까 자, 9는 아까 목요일이었었죠. 목요일. 8은 자, 수요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곱하기 1을 빼볼까요? 곱하기 1을 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못 찾아요. 왜? 이 라이트 자체는 문자니까 여기는 숫자니까 안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텍스트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2를 다시 한번 놓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다시 한번 놓고, 이 범위를 여기로 주겠습니다. 자, 우리는 숫자인 경우에는 곱하기 2를 줘야 된다. 라이트 함수가 문자니까 곱하기 2를 줘야 된다. 라고 했더니, 헐랭, 왜 또 안 나와? 왜?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 앞에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내용을 잘 보시면서, 자, 우선 오류가 나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 얘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숫자 내용 직접 제가 여기는 나중에 지웁니다. 지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마무리가 되었고 4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4번 입사일과 오늘 날짜. 자, 입사일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어디 있어요? 아, today 함수가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today 한번 넣어볼까요? today 가로 열고 닫고 엔터. 그랬더니 2017년 4월 6일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사일이 2010년이고 오늘 날짜가 2017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날짜의 차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근무일수를 구해라. 원래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주면 되겠죠. 근무일수 빼기 입사일 이렇게 빼면 되는데, 자, 데이스 360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데이스 360 함수는 작은 날짜를 기준으로 먼저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데이스 360. 자, 이게 작은 날짜죠. 컴마 투데이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일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수. 자, 이럴 때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형태로 바꿔줍니다. 숫자 형태로 바꾸라는 말 없는데요. 이 날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날짜 형태로 나오는데 얘는 일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일수. 그렇기 때문에 숫자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 형태로 바꿔서 채우기 핸들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날짜는 현재 날짜, 이 today 함수가 썼기 때문에 현재 날짜, 언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2445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결과가 틀려요. 나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today 함수 꼭 주의해서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먼저 홈런 타자들의 평균 삼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런 40개 이상 삼진 평균을 계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자,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verage if를 쓰면 되겠죠. 자, average if. 자, 조건은 하나만 있나 봐요. S 함수가 안 들어갔으니까. 자, 뭐가 홈런. 홈런 절대 안 줘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겠습니다. 자, 얼마 이상? 40개 이상, 40개 이상, 40개 이상인데, 자, 40 이상. 그렇게 해서 어디를 구하라는 거죠? 삼진의 평균, 삼진의 평균을 잡아라. 절대. 그리고 안 해도 됩니다. 절대.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래서 홈런 40개 이상의 삼진 평균을 구했더니 112개가 나왔습니다. 엔드 연산자 같은 거 없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3회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기출문제부터는 2016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 당부드리고, 자, 화이팅 하시면서 2016년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